네, 안녕하세요. 정미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거라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 29 중간결산 보고회에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시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29 중간결산은 저 29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가 숨겨진 부재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뭐 이런 걸 전시로 내놓았나 의아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29년밖에 살지 않아서 지나간 시간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투박하고 서툰 모양새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딱 쉼표 찍고서 30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오늘 연주는 29년 중 제게 특별히 의미 있었던 7점들을 찍고 그 시절의 기억과 제 곡을 연결지어서 하나의 큰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차곡차곡 기록했던 글들을 통해 또 제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곡들을 통해 제 29년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중간결산을 내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29년의 기록. 이 이야기는 1993년 5월 14일 금요일 새벽에 시작됩니다. 다섯의 대구, 달콤 씁쓸한 40년 한옥의 기억. 고향 대구를 떠올릴 때면 늘 따라오는 하나의 기억, 어린 시절을 보낸 40살 된 한옥이다. 재개발을 운운하던 대구의 낡은 동네, 좁은 골목에 나지막이 들어선 붉은 벽돌의 주택들 사이 더 나지막이 서 있는 회색 담벼락한 도시 한옥. 가게 문을 닫은 아빠와 딸린 식구들은 할머니 집 그 한옥으로 들어갔다. 그때가 내 나이 8살, 막 초등학교를 입학했던 때였다. 겨우 8살이었지만 무언가 떳떳지 못한 분위기에 그날부터 나는 애늙은이로 자랐던 것이지도 모르겠다.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던 방, 엄마 아빠의 첫 신혼방이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일하러 가서 늦게 들어올 때면 남은 우리는 엄마 아빠의 두껍고 무거운 혼수 이불을 덮고서 몸을 녹였다. 냉랭한 공기가 가득해 오들오들 떨어야 했던 방이었지만 우리에겐 최고의 아지트였다. 그렇게 그곳에서 5년, 많은 일들이 있었던 나의 유년 시절이 흘러갔다. 그 한옥을 떠올릴 때면 밝은 기억보다 어두운 기억이 더 많다. 그럼에도 나를 키우고 울리고 달래서 여기까지 오게 한 힘,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곳 우리 집. 재개발로 빽빽히 세워진 아파트에 밀려 폐가가 되었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몇 장 없는 사진과 기억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 내 기억 속 선명히 남아있는 그곳.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던 대구, 낡은 한옥, 빛바랜 추억,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울고 웃고 꿈꾸던 소박한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13세) 도쿄. 매일 죽음을 생각했던 내가 살고 싶어진 이유. 예민함을 타고난 나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을 너무 잘 알아차려 버렸고 그것은 갓 초등학생이 된 내가 감당하기엔 꽤나 벅찬 것이었다. 그 시절 나는 예민함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 매일같이 두통과 복통을 달고 살기도 했다. 유난히 가정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던 우리 동네.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단짝 친구를 따라 어느새 나도 끊임없이 죽음을 상상하게 되었다.
삶의 의미나 재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눈을 감으면 딱 좋겠다고만 바라던 13살. 6학년 여름방학, 엄마는 나를 선교단체의 캠프로 일본에 보냈다. 또래 아이들과 약 2달 동안 동고동락하며 도쿄에서 보낸 시간들. 그때 무언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 경험하는 벅찬 마음, 뭐라 설명하긴 어렵지만 텅 비었던 마음이 꽉 찬 기분에 나는 다시 살고 싶어졌다. 일본에서 돌아온 뒤 죽음이란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힘들고 버거워도 열심히 살아내고 싶었다. 그날 이후 29이 된 지금까지도 나는 농담으로라도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13세 그 이후 내게 주어진 2번째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삶의 첫 소망을 찾았던 내 인생의 첫 번째 기적. 첫 곡은 삶에 희망이 없어 죽음을 바랐던 13살의 제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그때의 캄캄했던 하루를, 쫓기듯 달아나는 플룻의 움직임이 늘 긴장감 속에 살았던 저를 대변해주는 듯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감 속에 진행되는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일곱의 서울, 내 작은 공간에서의 3년. 더 넓은 세상으로 가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17에 독립했다. 첫 시작은 네온 사인이 꺼지지 않는 유흥가 사이의 어느 고시원. 다른 방보다 3만 원 더 비싼 창가방에는 대구의 겨울과는 비교되지 않는 칼바람이 고스란히 들어왔다. 미니 난로로도 데워지지 않던 내 방. 딱 내 키만한 침대가 전부였던 그곳에서 곡을 쓰고 꿈을 키웠다. 가끔은 너무 추운 부천의 겨울에 길을 걷다 울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술 취한 옆방 아저씨의 고함에 맘을 졸이기도 했다. 고시원에서, 하숙집에서, 또 완공된 학교 기숙사에서, 이곳 저곳에서 내 작은 한 칸을 만들며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다. 3년의 시간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나를 돌보는 거대한 손길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서서히 동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내 인생의 2번째 터닝 포인트였다. 입학식 날 모든 게 무섭고 가족들도 보고 싶고 대구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일기장에 실패자가 되기 싫다고 끄적이며 이를 악물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번 곡은 제 작은 방, 냉랭한 공기가 가득 차 있었던 그 방을 떠올리게 되는 곡이에요. 새 악기가 선율을 주고받으며 만들어내는 그때의 제 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스물의 아프리카. 스물의 아프리카. 밤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보다 너는 소중해. 20살의 끝 무렵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동아프리카의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3개국을 3주 동안 여행했다. 그곳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에 비해 나도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도 보았다. 나를 직면하며 마음이 어려웠던 3주의 끝 무렵, 깜깜한 밤하늘에 쏟아지듯 반짝이는 별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마음에 한 문장이 강하게 들려왔다. 저기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저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것보다 너는 더 빛나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답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삶을 쏟고 싶었다. 아프리카에 다녀온 뒤 인생의 비전을 세웠다. 내 안의 사랑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그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도록 도우며 나도 빛 가운데 서 있을 것. 아프리카 여행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며 살겠다고 결심했다. 시간을 쓸 수 있을 때는 시간을, 재정을 쓸 수 있을 때는 재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그 마음을 품고서 5년. 계약직으로 재정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 컴패션에서 케냐의 어린이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다음 진로를 고민하던 시점에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내 시간을 쓰고자 해외 봉사를 결정했다. 아프리카에서의 그날을 잊지 못해서 6년 동안 아프리카 아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루안다까지 가게 되었고요. 여전히 눈을 감고 아프리카를 떠올릴 때면 가장 먼저 밤하늘의 은하수가 그려집니다. 이번 곡은 별을 상상하며 썼습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시 별에는 밤 아시나요? 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이 곡은 두 박자로 산뜻하게 연주되는 곡인데요. 악기들이 짠하고 찔러주는 의미, 별에는 밤에 별의 운율을 담고 있습니다. 새 악기가 반짝반짝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곡, 어디가 별을 표현한 것일까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26의 미국, 모든 점들은 연결된다. 중학생 때부터 야망가였던 내 꿈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것이었다. 25살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토익 성적 없이 미국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대학교 1학년 첫 학기에 영어 회화 수업에서 D를 받은 후로 영어는 쳐다도 보지 못했던 시기였지만 오래된 꿈이 떠올라 또 마음이 꿈틀댔다. 트랜스퍼 표지만 따라가라던 친구 말만 믿고서 혼자 비행기를 탔다. 빌리지를 빌라지라 읽던 내가 미국을 가다니. 국가근로와 아르바이트 2개를 병행하며 모은 돈과 생활비 대출, 학교 성적 장학금을 모두 긁어 모았다. 엄마가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잔액 증명을 해 비자도 발급받고 32만 원짜리 편도 비행기를 끊어 LA까지 이동했다. 10만 원을 아끼기 위해 커다란 이민 가방과 캐리어를 끌고서 위험하다는 그레이하운드 야간버스를 탔다. 새벽에 깜깜한 터미널에서 중간 경유까지 하던 버스. 뭣도 모르니 오히려 용감했다. 기숙사가 너무 비싸 저렴한 방을 구하기 위해 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덕분에 화장실이 딸린 큰 방을 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간 미국에서 나는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영어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상황 속으로 나를 던지고 나니 오히려 영어 공부가 즐거워졌다. 비록 교환학생 치곤 돈이 없었고 영어 실력 또한 형편없었지만 새로운 세상에서의 일상은 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다. 미국 생활을 하며 얻은 용기로 계획에 없던 유럽까지 여행하게 되었다. 가진 돈은 얼마 없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2주간 3개국 4개 도시를 여행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진을 보며 꿈만 꿔오던 곳들, 상상으로만 머무르던 곳에 직접 섰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뮤지컬 라이온 킹의 오프닝을 보면서는 그곳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꿈 같아 눈물을 찔끔 흘리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중국의 국내선을 경유하고 공항 노숙을 하고 비자가 없어 붙잡히는 등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30시간 만에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 고된 비행 끝에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한 일. 한숨 자고 일어나 영어회화 학원을 등록했다. 그때부터 1년은 영어 공부에 온 힘을 다했다. 2017년 6개월은 이제껏 꿈만 꿔왔던 일들이 현실로 바뀌는 것을 순간순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제가 미국에 다녀오고 나서 변했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다고요. 사실 제 삶의 변화는 17살 독립부터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새로운 점들을 하나씩 찍으며 제 삶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모든 점들은 연결된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하나씩 흐릿하게 흩뿌려둔 점들이 제가 잊고 있던 때에도 생명력을 가지고 서서히 선명해졌습니다. 미국, 유럽, 영어. 마침내 그 점들이 찍히고 이어져 하나의 큰 거미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의 모험심 가득했던 여정을 닮은 이번 곡, 바이올린이 찍어내는 점들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함께 모험하는 기분으로 들어주세요.
스물일곱의 르완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던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아프리카에 다녀온 후로 늘 사람들에게 언젠가 다시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엄마에게도 이따금씩 엄마,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2년 동안 살다 올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별 대꾸를 안 탄 엄마가 어느 날 말했다. 그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많이 간다더라. 그 말은 몇 년간 내 맘에 꽂혔다. 아, 그게 내 이유인가 싶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왜 하필 아프리카냐고 물으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새 인생을 살고 싶어. 복잡했던 내 삶을 청산하고 싶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니 아무것도 나와 연결되지 않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 삶에 힘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바람은 더욱 간절해졌다. 나는 결국 아프리카에 왔다. 아프리카 르완다에 온 지 약 2달째. 아무것도 나와 연결되지 않고 싶다던 내 바람은 아주 우스운 것이었다.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내 주변에는 늘 팀원들이 있고 새롭게 사귀는 현지인들과는 더 친밀한 관계까지 나가기가 어렵고 한국과 단절되고 싶다던 바람을 비웃듯 매일같이 한국의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럼에도 행복하다. 한국에서보다 더 나는 행복하다. 아무것도 단절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한국에서부터 이곳 르완다까지 연결되어 있다. 결국 나를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준 음악도, 내 마음을 이끌었던 믿음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새롭다. 새로운 땅의 공기, 냄새, 풍경, 온도와 습도, 해가 쨍쨍하다가 갑자기 무거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날씨도, 어느 하나 한국과 비슷한 것이 없는 이질적인 풍경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설레게 한다. 마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라는 듯 나를 위로한다. 그래서 행복하다. 내 인생은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한 줄기의 희망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 글은 제가 르완다에 갔을 때 쓴 글입니다. 새 삶을 살겠다고 찾아 떠났지만 결국 저를 그곳까지 이끈 건 원래의 제 삶이더라고요. 그 깨달음을 얻었으니 3개월의 르완다가 아쉬움만 남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깨달음, 6년의 꿈 아프리카 땅을 다시 밟으며 꿈은 포기하든 이루든 2가지 중 하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꿈을 이루는 방법은 이루는 날까지 계속 꿈꾸는 것이라는 믿음도요. 꿈꾸다 보면 어느새 그 꿈을 닮아 그 언저리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이번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대부분 심각하고 진지한 제 곡 중에 몇 없는 유머러스하고 엉뚱한 곡이거든요. 한 길로 가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대며 옮겨다니는 제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 같아 더 애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아프리카 하면 강렬한 태양, 넓은 초원, 또 자연 속 동물들이 떠오릅니다. 자연과 동물들이 살아 숨쉬는 곳, 아프리카의 생명력을 담은 곡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오리, 원숭이, 코끼리, 그리고 하마가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다시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때까지요. 동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도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동물을 표현한 것일지 함께 맞춰보며 이번 곡을 즐겨주세요. 스물아홉의 속초,
돌아보면 축복 덩어리 내 삶. 인생은 결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르완다에서의 행복은 딱 3개월. 코로나19로 한국에 돌아왔다. 20대 내내 서울에서 성공하리란 야망을 품었던 나는 르완다의 자연을 맛본 뒤 자연인이 되어버렸다. 르완다를 닮은 속초의 여유로움에 마음이 끌려 이곳에 불시착했다. 그렇게 1년 반, 29의 끝자락에 서 있다. 아홉수라는 말이 있다. 9, 19, 29. 아홉이 들어가는 해에는 이사나 결혼 등 중요한 일을 피하라는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신 같은 이 단어가 왠지 모르게 찝찝했다. 나는 그저 12월 31일을 지나 1월 1일을 맞이했을 뿐인데 나를 아홉수라 칭하는 시선이 불편했다. 이런 내게 먼저 아홉수를 지난 인생의 선배가 해준 말이 있다. 미연아, 네가 잘 살아왔으면 아홉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인간은 각자 10년 주기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아홉수는 그 주기의 끝자락에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우지 못했을 때 뒤늦은 공부로 폭풍처럼 몰려오는 거야. 아홉수는 그저 미신 같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듯하게 느껴졌다. 19살의 내가 다르고 20살의 내가 다르다. 매년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나는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은 자란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니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10년의 주기를 마무리하는 올해 29 중간결산을 통해 제 20대의 공부를 매듭 짓고자 오늘 연주회를 기획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29년의 여정, 여러 곳을 지나고 흘러 이곳 속초로 왔습니다. 29년의 기다란 막대를 조각조각 내서 7조각의 막대로 나누었습니다. 조각의 색깔도 온도도 모두 달랐어요. 어떤 날들은 도망가고 싶을 만큼 추웠고 어떤 날들은 여기서 시간이 멈추길 바랄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 모든 조각들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다시 이어보니 축복이라 이름 붙일 수 있었습니다.
29년을 정리하면서 인생이 선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작곡으로 중간 결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지난 10년간 셀 수 없을 만큼 받은 사랑 덕분입니다. 중학생 시절 무료로 레슨을 해주신 선생님들 덕에 작곡을 시작했고, 비싼 사립예고 진학을 포기했을 때 공립예고를 추천해 주신 선생님 덕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갈 곳이 없을 때마다 재워주던 친구들, 자신의 식권으로 저녁을 먹으라던 친구들, 고시원으로 반찬을 챙겨주시던 친구 어머님들, 교통비가 없을 때 자신의 신용카드를 쥐어준 룸메이트 덕분에 3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대학생 시절 편지와 함께 재정을 보태주던 많은 친구들, 개인 사비로 1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면서도 때가 되면 다른 이에게 갚으라던 키다리 의사 아저씨, 그리고 기도와 재정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던 수많은 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이 길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미연이 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 라고 말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경험하며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던 제 삶에 소망을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거저 얻은 삶이니 앞으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쏟으며 지금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제 20대를 잘 매듭 짓고 어느 때보다도 더 설레고 벅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30 그리고 30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미연의 29 중간결산 보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